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순창과 임실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임실 강진 27, 순창 복흥 26, 군산 12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가량 더 내린 뒤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등 20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에 비 소식이 있겠지만 내일부터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오르내리며 다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에 이어 어제 익산에서도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에서 철새가 떠난 6월에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AI 바이러스가 토착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방역요원이 주택 입구에 차단 방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지난달 익산 북부시장과 완주 삼내시장에서 닭 33마리를 샀는데 이 가운데 18마리가 폐사했습니다.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H5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나머지 닭 14마리를 살처분하고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차단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실 경우에만 소독 철저히 하고. 전통시장에 닭을 공급한 농장에선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과 지난 3일 AI가 발생한 군산의 오골계 농가는 9.6km가량 떨어져 있지만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가 추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군산 오골계 농장의 AI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산의 오골계 병아리 6,900마리 가운데 160여 마리는 여전히 유통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가 판매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형태 아니면 가든형으로 납품하는 형태 그런 거를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시장이나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경우 신고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경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방역 조치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모든 가금류 농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제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또 전국 모든 가금 농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루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북에선 철새가 떠난 초여름 6월에 AI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AI 바이러스가 토착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2천억 원을 들여 현대식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나 휴식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농산물 출하를 위해 이곳을 찾는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난 1997년부터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 등 인근 지역과도 가까워 한 해에 1,0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농산물을 가져와 거래하고 있지만 현히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 경매를 위해 농민들이 주로 밤에 농산물을 싣고 오지만 휴게실이 없다 보니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입니다. 식당도 없어 밤새 배고픔과 싸워야 하고 고된 일로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샤워실이 없어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쉴 공간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런 데 같이 그냥 누워 있거나 아니면 차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제일 불편하죠. 이제 쉬는 공간하고 샤워실 그것이. 익산시는 20년 전에 2천억 원을 들여 현대식 도매시장을 조성하면서도 농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불만이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시설비 투입하고 남는 부분으로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지금 그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부터 공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이 갈수록 심화돼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곧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이 최근 발족시킨 청년 정책 네트워크단입니다. 20대와 30대 청년 위원들이 일자리와 문화 분야 등 5개 분과에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면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그 청년에 대한 정책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정책은 청년의 그 시각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전북에서 처음으로 청년 정책 기본 계획도 수립했던 완주군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착, 교류를 돕기 위한 23개 세부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시도 지난 3월부터 다울마당과 각종 위원회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청년 참여 비율을 20% 이상 의무화하고 정책 수립과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청년들의 여론 수렴과 정책 발굴을 강화하고 있는 건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유출 때문입니다. 지난 1, 4분기 전라북도를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 가운데 20대와 30대가 무려 90.3%나 되었습니다. 고령화도 무섭지만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의 유출은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더 이상 지역의 미래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은 자치단체마다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선도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한 건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벌점제에 이어 선도부까지 사라지면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1970년대 선도부가 학내 기강과 규율을 잡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면서 당시 선도부는 학생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선도부의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장과 두발, 지각, 흡연 단속 등을 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인식되면서 거부감도 높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학교 선도부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학생이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는 선생님들이 가지는 지도 권한입니다. 이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도부 활동으로 인해서 학생들 간의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당장 선도부가 폐지되면 교사들이 생활 지도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자치가 성숙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면은 권위적이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학생 선도부를 통해서 실행은 선도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이 선도부라는 이름이 없어지니까 학생 자치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해 벌점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학교 선도부마저 폐지될 경우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생태계가 잘 보존된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늘다람쥐와 담비, 삭 등 멸종위기에 놓여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야생동물이 덕유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큰 눈망울을 가진 다람쥐 한 마리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더니 둥지 밖으로 나옵니다. 둥지 안이 답답했는지 커다란 나무에 달라붙어 연신 코를 킁킁댑니다. 반가운 손님은 천연기념물 328호 하늘다람쥐입니다. 천연
생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하늘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의 날개막을 이용해 최고 30m 이상을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탐스러운 꼬리를 가진 노란 목도리담비 2마리는 목이 마른 듯 숲속 옹달샘에서 목을 축입니다. 작은 표범으로 불리는 삭은 늦은 밤 사냥을 나왔다가 카메라가 신기한 듯 가만히 응시합니다. 앵무새처럼 사람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는 어치는 부리를 분주히 움직이며 바위 틈에 먹이를 숨깁니다. 야생동물의 은밀한 사생활은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덫, 올무 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샛길, 비보청 탐방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그만큼 서식지 안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밀려 점점 서식지를 잃고 있는 야생동물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국립공원 깊은 숲속에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 옥정호를 따라 활짝 핀 장미꽃들이 아름다운 수변과 어우러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20년 된 남원 달매마을 숲이 국가산림문화자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임실 옥정호를 따라 탐스럽게 핀 장미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심기 시작한 15,000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장 자동화 설비 업체인 K윈 글로벌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윈 글로벌은 올해 안에 제3산업단지에 5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고 6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제3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62년 된 남원 200면의 당매마을 숲이 국가산림문화자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느릅나무와 팽나무 등 70여 그루의 숲은 섬진강 홍수와 강한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보호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생태관광 및 산림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과 나무, 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순창군은 군부대와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 수확철이 다가온 매실과 복분자, 블루베리 등 일손이 급한 곳부터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이 났을 때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을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신고 지연과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는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군산 시민 1000여 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 등 1000여 명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선 현대중공업이 4개 회사로 분할한 것에 대해 대주주가 지주회사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쉽게 승계하려는 꼼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이면에 경영권 승계 의혹이 숨어 있다면 일자리를 잃은 군산 시민들이 큰 희생자라며 국정기획 자문위와 금감원, 공정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가 더 늘어나고 안전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졸음 쉼터가 있는 구간의 사고율과 사망률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현재 232개인 쉼터를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약 70개를 설치해 최소한 고속도로 25km마다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졸음 쉼터 진출입로인 가감속 차로를 휴게소 수준으로 연장해 안전도를 높이고 편의시설과 방범용 CCTV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내 단독 주택용지 등 채비지 38필지를 공개 매각합니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용지 15필지와 준주거시설용지 16필지, 상업용지 2필지와 업무시설용지 4필지, 체육시설용지 1필지 등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닷새간 신청을 받고 21일 필지별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발표합니다. 군산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5달 동안 모두 130만 명의 관광객이 군산을 찾아 57만 명이 다녀간 지난해의 2배가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연결도로가 일부 개통되면서 고군산 군도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